나무 위키에 안 나오는 과학 공략해드립니다. 김필산입니다. 알파고 X야 불규칙 동사로 한판 뜨자! 바둑에서 인공지능과 세계 최고의 인간이 맞붙어 인간이 패배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 아니 전 세계에 충격을 몰고 왔다는 사실, 관심 있으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왜 충격이냐면은 바둑에 있어서만큼은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바둑 프로그램은 알파고 이외에도 많은 수가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들 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찔끔찔끔 똑똑해지던 바둑 프로그램이 바둑 초보나 중급을 이길 수 있을지라도 세계 최고의 인간을 이기는 일은 언제나 요원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알파고라 불리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탑재한 인공지능이 나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세계 최고의 인간이 이세돌 기사를 이겨버리는 일이 발생하고야 만 것입니다. 알파고에 무엇이 특별한가요? 알파고는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을 이용했습니다. 딥러닝은 무엇입니까?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종입니다. 머신러닝이 딥러닝 말고도 소프트 벡터 머신, K 최근적 이웃, 의사결정 나무, 유전 알고리즘 등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만 최근 알파고의 충격처럼 딥러닝이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처벌했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이 인공지능의 대세이자 유일한 미래가 되었습니다. 머신러닝은 무엇입니까?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기 위해 밝혀낸 원리의 일종으로 지능이란 학습이다. 학습이야말로 지능이다 라고 주장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머신러닝은 정답과 오답이 정해진 문제들을 모아서 10분의 7 정도를 학습시킵니다. 정답과 오답을 컴퓨터가 모르게 한 채로 말이죠. 처음에 연구자들은 컴퓨터가 정답을 맞출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마치 갓난 강아지와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연필 굴리기를 존나게 해댑니다. 똥강아지 같은 컴퓨터는 수많은 오답의 향연 중에서 우연히 정답을 몇 번 맞출 것입니다. 그럼 연구자는 마치 강아지가 우연히 똥을 쌌는데 그 아래가 배변 패드였던 것 마냥 존나게 칭찬을 해줍니다. 아이고 우리 컴퓨터 잘했어요. 물론 그런 칭찬은 아니고요. 실제로 데이터 내 수치를 바꿔주는 알고리즘을 미리 짜줍니다. 이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칭찬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심리학자 스키너가 했던 행동주의 심리학 연구에 영향을 많이 받은 연구자들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와 컴퓨터 수치를 바꾸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 알고리즘을 칭찬 또는 보상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칭찬이라는 행위는 각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칭찬을 받고 의기양양해진 컴퓨터는 정답을 맞출 확률이 쬐끔 증가합니다. 점점 잘하게 될 컴퓨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문제를 풀고 또 풀고 반복 학습을 합니다. 아까 10분의 7의 문제는 컴퓨터가 존나게 풀어대서 종이가 해질 대로 해졌고 컴퓨터는 정답을 달달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10분의 3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10분의 7의 모의고사라면 남은 10분의 3은 수능입니다. 이것들은 컴퓨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들입니다. 이것까지 잘 맞추게 되면 정말로 똑똑한 인공지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10분의 7의 문제는 존나게 잘 푸는데 실전에서 정답이 떨어지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옛날 구식 인공지능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딥러닝의 전신이었던 인공신경망 또한 그랬습니다. 인공신경망이란 인간의 뉴런이 행동하는 방식을 모방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뉴런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봐야 볼 수 있는 크기지만 어쨌든 구조는 일반 세포와 동일합니다.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세포와는 다르게 뉴런 세포는 길쭉한 가지가 달려있습니다. 이 길쭉한 가지는 다른 뉴런과 연결되어 접속됩니다. 신호가 다른 뉴런으로부터 들어옵니다. 뉴런 세포에는 이 신호를 다른 여러 뉴런들로부터 받아들이는데 그 신호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치랑 곱해서 더하거나 빼고 그것을 다 합해버립니다. 그것을 그대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바로 인공신경망입니다. 칭찬이나 보상을 준다는 것은 아까 가지고 있던 곱하는 수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인공신경망의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옛날 인공신경망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나 무졌습니다. 뉴런 몇십 개 세팅해놓고 돌려도 컴퓨터 막 뻗어버리고 장난 아니었죠. 심지어 레이어를 2층으로 놓느냐 3층으로 놓느냐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인간의 뇌는 뉴런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000억 개입니다. 1000억 개. 2층이냐 3층이냐를 가지고 싸웠다는 게 부질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불규칙 동사를 학습해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아직 불규칙 동사 얘기 안 끝났습니다. 지겹다고요? 지겨우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해서 김필산을 혼내줍시다. 여튼 데이비드 러메라트와 제임스 맥클라랜드라는 심리학자들이 1986년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불규칙 동사와 규칙 동사를 구별할 수 있는지 또한 불규칙 동사의 활용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았습니다. 그들이 한 방법은 역시 규칙이든 불규칙이든 동사를 가리지 않고 10분의 7만 때려 넣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우리는 알지만 인공지능은 모르는 10분의 3의 단어를 입력시켜서 어떤 출력이 나오는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규칙 동사 중 룩을 룩드로, 씀을 씀드로 바꾸는 매우 쉬운 규칙 동사는 당연히 해낼 줄 알았고
hit을 hit으로, make를 made로, 싱을 생으로 바꾸는 것도 정확했습니다. 언어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러멜하트 맥클레랜드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는 제자 샌디프 프라사다와 함께 인간이 쓰지 않는 단어들을 인공신경망에 집어넣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단어들은 10분의 3에 학습하지 않은 단어셋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우지다, 큰 팝이다 같이 없는 단어를 만들어 넣어본 것이죠. 이 문제들에게 정답이란 없었습니다. 10분의 3의 문제가 수능 시험이었다면 이 문제들이 실전입니다. 인공지능이 인실조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green이라는 단어를 만난 인공지능은 grain이라는 단어를 출력해냈습니다. 또한 프로크는 프록트, 브릴스는 브릴트로 과거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허용할 수 있는 불규칙 동사를 넘어서 기괴한 예시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브릴그는 브리우드라는 전혀 다른 과거의 과거형을 출력해내는가 하면 스미브는 이민, 플라운스는 브록, 스마일프는 스프라이스, 트릴브는 트릴리트, 스미즈는 리플로그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티븐 핑커가 이런 괴상한 실험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공신경망이 인간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불규칙 동사도 인간보다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는 단어 규칙이라는 책에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인공신경망이 가지지 못한 규칙과 단어 이분법 시스템이 인간에 내재되어 있음을 밝히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신경망이 아무리 인간의 뉴런을 모방했다 해도 그 단순한 구조로 인간의 언어적 기능을 다 구현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이상하고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만날 때 어떤 식으로 과거형을 만듭니까? 네, 그렇습니다. 끝에 ed를 붙입니다. 인공신경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무리를 해서 이상한 불규칙 단어들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규칙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이상하고 기괴한 과거형들을 인간은 절대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공신경망은 끝에 ed를 붙인다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규칙을 스스로 학습해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듯합니다. 자, 이제 딥러닝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인공신경망은 기본적으로 딥러닝과 동일한 알고리즘입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거지 같은 8비트 컴퓨터를 가지고 2층 뉴런이냐 3층 뉴런이냐 고민하고 끙끙대며 코딩하던 러밀하트 맥클레랜드와 거의 동년배인 제프리 힌튼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도 인공신경망을 연구했습니다만 그는 인공신경망이 망조가 들었을 때도 연구 주제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눈부신 프로세서의 발전, 특히 그래픽카드의 강력한 병렬 연산 파워로 거의 똑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딥러닝이라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픽카드로 100이나 돌릴 때 누구나 알파고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딥러닝이 불규칙 동사, 규칙 동사 또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둑은 인간의 이기지만 딥러닝만으로는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를 구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불규칙 동사를 통으로 암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동사에 대해서 규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암기와는 다른 알고리즘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딥러닝이 러멜하트와 맥클레랜드 시절과 똑같이 단어와 규칙을 따로 고려하지 않고 인공신경망의 파워풀한 연산 능력만 가지고 구현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인간의 언어 능력을 재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에게는 매우 간단한 알고리즘만이 필요합니다. 바로 단어장과 규칙 알고리즘입니다. 그것은 단어장에 없는 단어의 끝에는 ed만 붙일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입니다. 물론 이 단순한 알고리즘이라도 어쨌든 신경망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구조는 없기 때문입니다. 단어장 또한 신경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뇌는 단순히 뉴런 1000억 개를 무지막지하게 병렬로 연결해 놓은 구조는 아닙니다. 뇌는 뭉쳐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뉴런들의 집합, 그 집합과 집합을 연결짓는 또 다른 뉴런 뭉치, 입력장치와 다이렉트로 연결된 모듈과 그 후속 정보를 처리하는 모듈의 연쇄 등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뇌입니다. 뉴런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기능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뉴런들 중 어떤 뉴런은 규칙 동사 뒤에 ed를 만드는 데 쓰이고 어떤 뉴런은 불규칙 동사의 과거형을 기억하는 데 쓰입니다. 다른 뉴런은 감정을 불러일으켜 정치인들을 욕하는 데 쓰이고요. 눈과 연결된 뉴런은 빛을 감지하는 데 쓰이고 그 뉴런과 연결된 뉴런은 글씨를 읽는 데 쓰입니다. 이 뉴런 뒤로 연결된 다른 뉴런은 읽은 단어의 과거형을 만드는 데 쓰이겠죠. 뉴런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은 뉴런의 상대적 위치 때문입니다. 딥러닝이 세계 최고의 인간을 이기게 되었을 때 이 알고리즘은 인공지능에 나아갈 길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 똑똑한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뇌는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공 뉴런은 1000억 개의 병렬 연결이 아닌 모듈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스티븐 핑커의 단어와 규칙을 인용해 말씀드렸습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